29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순배찌르개와 주먹도끼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구석기 시대의 특징을 찾아봅시다. 구석기 시대의 특징은 2번이 되겠네요. 선생님이 동굴이 나오면 무조건 구석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2번 주로 동굴과 막집에서 살았다. 이것은 구석기의 특징이고요. 1번부터 살펴볼게요. 토기에 식량을 저장한 것은 신석기죠. 빗살무늬 토기에 식량을 저장했었어요.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신석기 특징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거죠.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리고 갈돌과 갈판을 이용하여 곡식을 갈았다. 자, 곡식을 처음으로 농사 짓는 것이 신석기잖아요. 농사는 신석기에 짓지만 벼는 선생님이 청동기에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청동기에 반달 돌칼이 유물이라고 했어요. 자,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구석기 시대의 도구가 무엇인지 좀 잘 생각해 놓읍시다. 자, 2번 볼게요. 가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하 국가에 대해서는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고 단군 왕검이 세웠대요. 그리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럼 고조선이죠. 고조선의 특징,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다. 2번이 되겠죠. 화백회의가 있었던 것은 신라입니다. 그리고 칠지도를 외왕에게 하사하였다. 백제이고 소옥제라는 혼인풍습이 있었다. 고구려의 특징입니다. 자, 요것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열국시대에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부여는 저기 만주 지역의 숭화강 유역이었고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으며 일책 12법이라는 엄격한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출도라는 땅이 있는데 이 네 개의 땅을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대가들이 다스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순장이라는 풍습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고구려를 볼게요. 고구려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소옥이라는 집을 지어서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 다시 남자의 집으로 다시 간다는 소옥제라는 풍습이 있어요. 그리고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고 민며느리제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가족 공동묘와 민며느리제.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책화와 조계원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책화는 남의 땅을 넘어갔을 때에는 죄를 묻는다 또는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조계호는 같은 시족끼리는 같은 혈연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것이 족외호혼입니다. 삼한 지역은 소도라는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은 천군이 다스리는 굉장히 신성한 지역이고 그리고 제사장과 정치가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재정분리 사회입니다. 그리고 5월, 10월 계절제가 있고요. 특히 삼한, 마한, 변한, 진안 이 삼한인데 변한 지역은 특히 철이 많이 난다고 했어요. 자, 3번 볼게요. 연극 대본을 통해 알 수 있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지봉에서 나라를 열었대요. 김해 지역의 구지봉. 자, 요것은 가야에 대한 설명이죠. 가야는 낭랑과 외에 철을 수출했습니다.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던 것은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동해, 무천. 부영이가 고동을 먹고 동물을 만났다.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동해, 무천. 자, 기억하세요. 그리고 화랑도라는 청소년 단체가 있었던 것은 신라 진흥왕 때 업적이죠. 빈민구제제도인 진대법이 있었다. 이것은 고구려 고국천왕 때 있었던 구율제도입니다.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갚게 하는 것 진대법이죠. 고국천왕 때 을파소라는 제상이 진대법을 만들어냈어요. 4번 볼게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5세기 고구려 전성기의 지도네요.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영토가 확장되었어요. 그러면 장수왕이죠. 장수왕이 원래는 광개토 대왕 때 이미 한강 이북까지 영토를 확장했고 장수왕이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겨 남진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한강 이북까지 그래서 곧 한반도의 중부 지역까지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와 백제는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에 맞섰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제 5번 볼게요. 5번. 가에 들어갈 왕으로 오른 것은, 자, 가에 들어갈 왕, 고구려 왕의 업적이네요. 한강 이북을 차지했고 신라를 침입한 외를 격퇴했대요. 그리고 요동까지 진출했대요. 누구죠?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장수왕의 업적은,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했다. 고구려 왕이죠. 광개토 대왕 이후에 장수왕이 왕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한 것 외에 충주 고구려비와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워요. 이것도 장수왕의 업적입니다. 이제 진흥왕의 업적을 볼게요. 진흥왕은 신라의 전성기를 가져왔던 왕이에요. 화랑도를 만들었고 함경도까지 진출하고 그 다음에 순수비를 만들었죠. 북한산 순수비, 그 다음에 황초령비, 마운령비, 창령비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소수림왕은 불교를 수용하고 공복을 제정하고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한 고구려의 왕이에요. 소수림왕 다음에 광개토 대왕, 광개토 다음에 장수왕이죠. 고국 원왕이 백제의 근초고 왕에게 당하자 소스라쳐 놀라서 이것들을 모두 다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광개토 대왕이 복수전을 펼친 거잖아요. 그죠? 6번 볼게요.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찾는 것입니다. 중국 남조의 무덤 양식에서 영향을 받았대요. 백제의 수준 높은 금은세공품이 출토되었어요. 자, 이것은 공주 무령왕릉의 이야기죠. 백제의 공주 무령왕릉. 자, 원래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되어 있는데 무령왕릉만 독특하게 내부가 벽돌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령왕릉이 나왔기 때문에 무령왕의 업적에 대해서 잠깐 알고 지나갈게요. 그러면 중국 남조와 무역을 하였다 또는 교류를 하였다와 그리고 지방에 22담로를 만들었다. 이것이 무령왕의 업적입니다. 7번 볼게요. 7번. 가하에서 다하의 사건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나온 것이네요. 자, 친구들, 여기 신라의 삼국통일을 나왔을 때 확실히 알고 갑시다.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 김춘추가 고구려에 먼저 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때 백제가 계속 쳐들어왔기 때문에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근데 고구려가 거절하자 당나라로 가서 당과 연합을 이룹니다. 그것이 그 일을 한 사람이 김춘추죠. 김춘추는 태종 무열왕입니다. 자, 그래서 나당 연합을 한 후에 제일 먼저 백제를 멸망해요. 백제를 멸망시킬 때 전투가 황산벌 전투죠. 이 황산벌 전투에서는 김유신과 계백 장군이 붙어요. 계백이 5천 결사대를 꾸려서 나당 연합군과 마주치죠. 그때 김유신이 승리해요. 그래서 사비성을 함락시키죠. 그래서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 고구려가 멸망되죠.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가 멸망했고,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나 부흥운동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당전쟁은 고구려가 멸망하고 백제가 멸망하자 당나라가 자신이 다 한반도를 먹으려는 야욕을 겉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라와 당의 전쟁. 그 전투로는 매소성, 기벌포 전투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일어난 순서예요. 매소성 전투,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 자, 백제와 고구려 부흥운동 생각나요? 백제는 선생님이 두 글자, 네 글자. 복신, 도침, 흑치상지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끈 사람은 세 글자라 했죠? 고연무, 권모잠. 생각나지요? 자, 8번 볼게요. 다음 인물이 활동했던 국가에서 만들어진 탑입니다. 자, 국왕에게 시무책 10여조를 올렸대요. 얘들아, 이 사람은 통일신라 시대의 최치원입니다. 고려 성종 때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고려 성종 때
뭐 28조를 올린 최승로의 28조를 받아들여서 성종이 유교 정치를 확립시켰고, 이때 시무 10여 조를 올린 것은 통일신라 최치원이 한 일입니다. 최치원은 육두품 출신이었는데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당의 빈곤과에 합격하고, 그리고 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도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치원은 그래서 시대를 잘못 타고난 수재가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보고 봐요. 장보고는 통일신라 시대에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용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탑을 찾으면 돼요. 그거는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죠. 다보탑, 불국사 3층 서탑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2번은 백제예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자, 3번은 백제 끄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리고 4번은 고려죠. 왜? 다각, 다층 탑이잖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9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발해 석등, 치미, 수막새, 이불병좌상, 이것들은 전부 다 발해의 문화유산이네요. 고구려 유민들이 건국했죠. 대조영과 고구려 유민들이 건국했고, 전성기에는 해동성국이라 불리웠으며 거란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어요. 전국에 구주오소경을 설치한 건 통일신라 신문왕의 업적이죠. 자, 10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라 민정문서이네요. 신라 민정문서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신라 민정문서는 일본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 신라 민정문서의 내용으로는 각 마을에 그 마을의 크기와 인구가 얼마나 살고 논밭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축수나 뽕나무 수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재산에 대한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인구와 재산에 대한 기록. 이것은 세금을 철저하게 내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동원해야 할 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해야 할 때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아니에요.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려시대 장량수라는 사람이 1205년에 받은 홍패래요. 홍패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주던 합격증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 1번은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했던 신분증은 호패죠. 태종 때 태종 이방원 알죠? 호패제도. 그러면 태종 나왔는 김에 태종의 업적도 한번 살펴볼까요? 태종의 업적은 호패법, 그리고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관찰사를 보냈죠. 그리고 사병을 철폐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4번도 한번 볼게요. 12번에 예제사, 국가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팔았던 관직 임명장, 이것은 공명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의 양난이 일어난 이후에 토지 문서도 불타고, 그다음에 뭐 노비 문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불타버리니까 국가가 세금을 내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많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공명첩을 팔았어요. 빌공 이름명인데 예를 들면 너희 학교에서 상장 받잖아. 상장 받을 때 상장에 이름이 써져 있잖아. 그것처럼 관직 임명장인데 이름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그 관직을, 그러니까 이 관직이 실제로 그 관직으로 되는 거는 아닌데 그냥 이름뿐인 관직, 명예직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공명첩을 이렇게 팔아서 국가 재정을 보충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조선 후기에 이모작이나 그다음에 모내기법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장시가 여러 가 발달하면서 상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상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부자 상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자 상민들은 양반직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공명첩을 샀던 거죠. 그래서 양반들이 그 시기에 굉장히 많아지고 신분 제도가 약간 혼란스러워졌다고 할 수 있겠죠. 13번 볼게요. 밑줄근 이곳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이곳이래요.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이곳은 병란도죠. 고려무역의 중심지. 개경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개경 바로 옆에 있는 가 지역이 병란도의 지역이겠죠. 자, 14번 볼게요. 다음 가상일기의 밑줄 그은 나의 활동. 자, 나의 건의로 별무반이 만들어졌대요. 누구죠? 여진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별무반을 만들었다. 윤관이죠. 고려 윤관. 자, 순서가 고려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거란이 침입해요. 거란 1차, 거란 2차, 거란 3차. 거란 1차는 서희가 강동 육주를 얻고 2차는 양규가, 3차는 강감찬이 기주대첩으로. 그 이후에 천리장성을 샀고 그 다음에 여진족이 계속 주변을 어지럽히자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어 여진족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동북구성을 얻게 되었죠. 근데 그 이후에 강성해진 여진족이 계속 쳐들어와요. 그래서 동북구성을 돌려줘요. 그 이후에는 무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몽골이 쳐들어오죠. 몽골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원나라가 되고 우리가 원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원 간섭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 알겠죠? 그래서 동북구성이 됩니다. 1번. 사군 육지는 조선 세종 때 했던 정책이에요. 여진족이 했던 강경책으로 사군은 최윤덕에게 맡겨서 압록강 유역의 사군인데 최윤덕이 빼앗았고 김종선은 육진을 두만강 유역에 있는 육진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세종 때 우리의 영토가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확대된 겁니다. 강동 육주 획득은 서희 거란 1차 때 백두산 전개비는 조선 숙종 때 만든 거예요. 자, 15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국가의 명에 의해 세워진 돌로 만든 장생표예요. 자, 장생표는 절이 보유한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죠. 고려시대에. 왜냐하면 고려시대는 불교를 지원해 줬잖아요. 자, 16번. 다음 가상 대화에서 이루어진 시기 찾읍시다. 원에 빼앗겼던 우리 땅을 되찾았고 상성 총관부를 공개하고 천령 이북 영토를 회복했대요. 공민왕의 업적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개경환도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강화도로 무신들이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고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우리는 원나라 간섭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원나라 간섭기 말 원의 세력이 약해지고 명의 세력이 커지자 그때가 기회다 해서 공민왕이 개혁정책을 펼쳤어요. 자,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정책을 한번 볼까요? 답은 다 지역인데 공민왕의 개혁정책도 이 안에 속하겠죠. 공민왕의 개혁정책은 원에 반대하는 반원 자주 정책이 있어요. 반원 자주 정책으로는 쌍성 총관부 회복, 두 번째는 권문세족 처단, 그리고 정동행성 폐지, 몽골풍 금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왕권 강화 정책으로는 신돈이라는 승려를 기용해서 전민 변정 도감을 만들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되돌려 주었어요. 자, 17번 볼게요. 18번 볼게요. 17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역사 용어는 고려 후기 지배 세력인데 주로 음소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고 친원적 성향을 보인대요. 원과 친하게 지냈대요. 권문세족이죠. 신진사대부는 권문세족과 서로 대립했어요. 성리학을 중심으로 고려 말에 공민왕이 등용한 세력이죠. 지배 세력이죠. 18번. 밑줄 그은 이것. 자, 문익점이 이것을 만들어 왔대요. 목하죠. 19번 가에 들어갈 민속놀이. 자, 이것은 고려와 후백제의 고창 전투에서 유래되었대요. 차전놀이죠. 3번 차전놀이. 자, 그다음 20번 볼게요. 다음 역사 다큐멘터리의 장면에 해당하는 전투입니다. 고려말 최무선이 이 해전을 벌였대요. 진포대첩이죠. 고려말 최무선은 화포를 만들고 화통동감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21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 지금의 고려로는 개혁을 이룰 수 없어. 새로운 국가를 세웁시다. 어찌 신화된 도리로 도임금을 섬기겠소? 자, 신진 4대부의 개혁파인 정도전과 온건파인 정몽주예요. 그래서 정도전은 불교를 굉장히 거부했어요. 그래서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써서 불교를 비판했고 또 성리학을 바탕으로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어요. 나 온건파인 정몽주는 조선 건국에 반대하다가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했죠. 자, 3번의 동국통감은 조선 성종 때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22번 다음 가상 대화 장면에 해당하는 왕입니다. 전하, 청에서 러시아군과 싸우는데 필요한 조총부대의 파병을 요청했어요. 청, 그러면 조선이죠.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 북벌을 실행하고 있는 왕이래요. 효정이죠. 아버지의 치욕을 갚기 위해서 북벌을 추진한 왕, 효자, 효종. 자, 광해군 봅시다. 광해군은 중립정책을 펼쳤고 대동법을 시행했죠.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했어요. 대동법이 뭐죠? 특산물 대신 토지 면적에 따라 쌀이나 배 등으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동의보감을 저술한 허준에게 동의보감을 저술하기 위해서 우리 땅에서 자란 약초로 병을 고치려고 했어요. 23번 가에 들어갈 기관입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삼정승이 합의를 통해서 나랏일을 총괄한대요. 그래서 의정부죠. 의정부. 승정원은 국왕비서기관이고 의정부는 조선 사법기관이고 춘추관은 시정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 하던 관청입니다. 24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책으로 옳은 것. 유승용이 임진왜란 때의 상황을 기록했대요. 징비록이죠. 이순신은 임진왜란 때의 상황을 기록한 게 난중일기고요. 25번 가상편지를 쓴 인물의 관직으로 옳은 것은 어머님 저는 이 고을에 부임해 왔어요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수령이죠. 고을에 부임한 수령. 자, 26번으로 넘어갈게요. 2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균역법을 실시하고 속대전을 편찬했대요. 조선시대 왕 누구죠? 영조죠. 탕평비, 탕평책, 가혹한 형벌 금지, 청계천 수리 이런 업적이 있어요. 경국대전을 완성한 왕은 송종입니다.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하여 완성된 것은 성종 때 완성되었어요. 훈민정음을 창제한 왕은 세종. 수원에 화성을 건설한 것은 정조. 그럼 정조의 업적도 한번 알아볼까요? 정조의 업적은 수원화성 건설, 그리고 장룡령 설치. 장룡령이 뭐였죠? 임금의 친위 부대였죠. 임금을 지키는 친위 부대. 그다음에 장룡령 설치, 그리고 초계 문신제 실시, 또 금 난정권 배지, 그리고 규장각 설치, 탕평책. 자, 다 생각나죠? 자, 27번 볼게요. 다음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으로 아는 것은 이에요. 조선시대 교육기관이에요. 자, 서당에서는 기초적인 교육을 담당했고 지방 고을에는 향교가 있었고 사람들이 세운 서원도 있었어요. 자, 3번은 최고 교육기관이 성균관이지 국제감이 아니에요. 그죠? 답은 3번. 28번. 가에 들어갈 무형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노래와 이야기를 엮어서 연출하고 구경꾼들도 추임새를 하며 같이 참여할 수 있었대요.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노래죠. 판소리. 답은 2번. 29번.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 생활 모습입니다. 홍경래에 나는 조선 후기에 일어났잖아요. 1811년. 자, 그러면 조선시대 걸 찾으면 돼. 조선 후기. 먹을 만드는 소 주민. 옛날 고려는 향, 소, 부곡이 있었어요. 그리고 먹과 종이를 만들었죠, 고려. 그래서 1번은 고려시대고 2번은 고구마 농사는 조선 후기에 재배 작물, 고구마, 감자, 담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고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검정 고무신은 6.25 전쟁 때쯤. 그리고 건원 중보는 고려 화폐죠. 성종 때 만든 고려 화폐. 30번.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옳은 것은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이래요. 몇 번이죠? 자, 4번. 종묘죠. 종묘. 2번은 사직단이네요.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던 곳. 자, 그 다음 31번.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사건. 흥선대원군의 프랑스 신부 처형을 빌미로 해서 병인 박해를 빌미로 해서 일어난 게 병인 양요죠. 답은 2번. 갑신정변 1884, 신미양요 1871, 이모군란 1882. 갑신정변은
급진 개화파가 일으킨 거죠. 김옥균, 서광범, 서재필, 박영효가 청의 간섭이 심해지자 일본의 힘을 빌어서 빨리 근대화를 이루려고 했던 정변, 우정국 축하 개국연 때 우정국 개국 축하연 때 폭탄을 터뜨려서 사건을 하려고 했는데 3일 만에 막을 내렸어요. 그리고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일어난 미국이 쳐들어온 사건이죠. 이모군란은 구식 군인과 별기 군인, 신식 군대를 차별해서 일어난 구식 군인의 난입니다. 자, 32번으로 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답사 장소, 대한제국 관련 유적지래요. 을미사변이 일어난 곳은 1번인 경복궁 아니에요. 그리고 을미사변 후 고종이 임시로 거처를 옮긴 곳은 4번인 러시아 공사관, 고종 황제가 즉위식 날 하늘에 제사 지낸 곳은 2번 황구단터,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 고종 황제가 진무한 곳은 덕수궁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3번 밑줄근 조약, 강제로 체결된 이 조약, 고종 황제 끝까지 조약에 반대했대요. 히로부미는 궁궐 주변을 포위하고 친일 대신들을 부추겨서 강제로 조약을 체결했대요. 을사늑약 또는 을사조약이죠. 외교권을 박탈한 우리의 조약입니다. 그래서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보내죠. 이 조약이 무효임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헤이그 특사가 일본에 알려져 버려서 실패하고 고종이 그 이후로 폐위됩니다. 군대도 해산되고요. 자, 34번 볼게요. 다음 공모전에 출품할 작품입니다. 개항 이후 처음 들어온 문물입니다. 전화기 들어왔죠? 전등 들어왔죠? 전차 들어왔어요. 안경은 조선 선조 때 통치사로 갔던 어떤 사람에게서 전해줬대요. 그래서 16세기 후반. 35번 볼게요. 여행기에서 소개하는 인물이에요.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에요. 봉오동 전투의 영웅. 이 장군은 봉오동 전투와, 봉오동 하면은 홍범도죠. 청산리 전투 때도 홍범도 장군이 연합하러 갑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에는 김저진 장군은 없어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반복되는 인물은 누굴까요? 홍범도죠. 자, 36번. 인물과 그가 활동한 단체의 연결이 옳은 것은 김구는 한인애국단이죠. 1931년에 만든 거. 그리고 한중근은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고요. 자, 그리고 흥사단이라는 것은 안창호가 미국에서 만든 민족운동단체입니다. 나머지 신채호가 말하는 것은 맞아요. 그 다음에 김원봉은 의열단을 조직했어요. 자, 답은 4번이에요. 맞게 연결된 것. 김원봉 의열단. 외워두도록 하세요. 김원봉이 의열단을 조직했다. 그 다음 37번 볼게요. 이 건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일제가 의도적으로 경복궁 앞에 가로막고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식민정책을 할 때 우리의 내정 간섭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것은 조선총독부였어요. 조선총독부가 90몇 년에 폭발해서 없애버렸어요. 자, 그 다음 38번 볼게요. 사진전 옳은 것, 6.25 전쟁 때 있었던 모습이라네요. 천막학교에서 공부했대요. 한국신민서사는 1930년 우리 일제강점기 때네요. 그 다음 39번 가에 들어갈 사진. 국경일이에요.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한대요. 경사스럽지 않은 날은 4번이죠. 현충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을 위한 묵념하는 날. 자, 그 다음 40번. 가의 계기가 된 사건. 가는 내각 책임제를 개헌했어요. 자,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윤보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리고 장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가 개헌된 거죠. 답은 1번 4.19 혁명의 원인이 되겠어요.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이한열 열사와 김종철 열사가 죽었죠. 그리고 박종철 열사가 죽었죠. 그리고 5.16 군사정변은 1961년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날이고요.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79년에
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가 김재규어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화가 찾아오나 했었는데 바로 12.12 사태가 일어나면서 전두환과 같은 신군부가 장악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신군부 물러가라고 1980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이 시작되었어요.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친구들, 그냥 귀로 흘려 듣지 말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 봅시다. 할 수 있어요. 화이팅!